안녕하십니까. 박나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스트로크와 나 전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이요, 스트로크와 나 전달법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관계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활용을 하셨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좋은 표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표정까지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이제부터는요,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요, 밝은 표정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실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네, 얼굴이라고요. 근데 가끔은 손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예외상이 있기는 하지만 참 재밌는 대답을 들었었고요. 제가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정말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보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여자 공이 대부분 얼굴을 본다라고 한 85%의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남들을 볼 때 얼굴을 제일 먼저 보시는데 그런 얼굴이 어떤 얼굴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찡그린 무표정한 얼굴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밝은 표정, 웃는 얼굴을 원하실 텐데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본인의 얼굴을 다 직접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고 싶은데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다는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 직접 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 대부분 우리가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으면 본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모양에 따라 달라요. 어떤 거울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어떤 거울은 동그래 보이고 또 어떤 거울은 굉장히 이쁘게 보이고 어떤 거울은 참 못나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나의 얼굴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근육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내 것이지만 나의 표정을 보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거죠? 웃는 얼굴이죠. 밝은 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나에 대한 표정은 밝은 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게 웃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소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소에 또 그런 효과적인 미소를 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미소의 효과가 첫째로 마인드 컨트롤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부러라도 우리가 웃다 보면은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감정이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입 효과는 웃음은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품도 한 사람이 하면 그 주변의 사람이 같이 다 하는 그런 전염성이 있다고 그러지요. 이 웃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한번 웃으면 옆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사람의 미소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웃게 되면은요, 엔돌핀이 생성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아주 감소를 시켜주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불안한 심리가 있다면 그런 불안 심리도 없애주고 또 혈액순환에 또 많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주 신바람 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신바람 효과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고달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고달픈 상황 하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활력을 준다라고 할까요? 그런 신바람 나는 효과를 주는 게 바로 또 웃음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호감의 효과가 있는데 호감의 효과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웃는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세요? 이 화면을 보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엔돌핀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여기에 있지 않아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웃으셨는지 아닌지 제가 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 전혀 피드백이 없는 게 참 답답하네요. 자, 어떠셨는지 게시판에 또 올려주신다면 제 답답함이 조금은 감소가 되면서 또 여러분의 피드백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자, 웃음에 우리가 보면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인위적으로 나눈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웃음에는 미소, 비소, 폭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미소, 아름다운 웃음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요. 그러면 내가 미소보다 작은 웃음보다 크게 웃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만나서 큰 소리로 크게 웃는다면 과연 상대방이 그만큼 기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웃음소리에 황당하면서 내가 혹시 뭐 실수를 했나 하면서 당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소로 웃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다익선의 원칙에는 별로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안 좋은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웃음도 우리가 여러분들 거울 참 많이 보시지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웃음으로? 미소로. 그럼 여기에 이제 비소라는 거는 뭐냐? 자, 미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꼬리가 양쪽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육이 내 생각과는 달리 움직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육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갑니다.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바로 상대방이 봤을 때는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러나 표현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손해나는 장사라는 말씀 아시죠? 이게 바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되어지는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서 좀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요. 이 표정, 미소도 중요하지만 이 미소와 함께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호감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시선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바람직하지 않은 시선 처리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은 시선 처리는요. 첫째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고 상대방의 눈과 마주칠 것 같으면 곧바로 돌려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기고 있구나. 아니면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선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로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끄럽다거나 아니면 또 상대방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한 곳을 응시하는 경우인데요. 혼자 생각의 골몰에 있는 이 태도는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또는 자기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주 좀 기분 나쁘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눈을 끊임없이 상대방을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을 바라봐 주지 않고 눈을 두리번거리는 거는 굉장히 안정되어 보이지 못한 태도가 되기 때문에 화자가 편안하지 못한 상대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요. 자, 우리가 매너 없이 무례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천박하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비즈니스로 어떤 또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얘기할 마음이 안 났습니다. 자, 이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 앉은 뒤쪽에 사실 모니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모니터를 보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밑에 보고 옆에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선, 이렇게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또 재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들어주질 않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경청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이 사람하고 만약에 계속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일에는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또 느낌이 들어서요.
이분하고는 비즈니스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 처리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비즈니스도 망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이미지도 안 좋은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도요. 우리가 눈은 입만큼 말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 외에도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할 수 있다든지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눈으로도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따뜻하게 아니면 적대시하고 있구나, 경멸하고 있구나, 비웃고 있구나. 우리가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시선 처리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자, 우리가 표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눈은 말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시선과 함께 따뜻한 미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따뜻한 시선과 함께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준다면 참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소의 순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소의 선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또 상대방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나한테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넓어지시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그거에 의해 여유가 생기면서 상대방의 배려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상대방도 그 배려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선순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또 미소를 짓지 않으면 또 악순환이 연속이 됩니다. 자, 악순환의 순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을 보고 우리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무표정한 표정으로 보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나한테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납니다. 자, 짜증이 나니까 당연히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또 함부로 대해지는 나를 보면서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죠. 저절로 또 상대방 기분이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죠. 악순환으로 연속이 된다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되지 않고 그렇죠.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선순환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좀 밝은 미소를 지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참 궁금한데 아마 밝은 표정을 짓고 계시겠지요?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예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프랑스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동양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서양 사람들을 보면 잘 구분을 못 하시죠? 미국 사람인지 뭐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웬만한 사람이고는 잘 구분을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도요. 동양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기자가 본인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놨는데요. 이게 조금 의미가 심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표정하게 어느 사람이 느긋하게 걸어옵니다.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온화한 표정이면서 아주 바쁘게 걸어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무표정하고 환한 표정으로 아주 급하게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맞추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무표정하게 그리고 얼굴에 표정 없이 살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좀 예전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뭐 별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길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은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보면 거의 다 환한 표정, 아니 무표정한 표정을
뭐 거의 90%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자,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제가 가끔은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우리가 웃자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셔서 좀 나도 기분이 좋고 또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요. 근육이 참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얼굴에 근육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한 80여 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0여 개의 근육을 움직여서요. 한 7,000개 정도의 표정을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몇 개 정도의 표정을 하실 수 있는지요? 아마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화냈을 때 거의 아마 10개도 못하는 게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연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표정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신이 나요. 왜? 그 말에 따라서 표정 관리를 잘 줘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7,000가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10개, 20개 이상 정도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풍부한 표정을 우리가 상대방한테 보이기 위해서는요. 근육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몸도 유연하려면 몸의 근육이 부드러워야 되듯이 얼굴도 상대방에게 좋은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얼굴의 근육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근육 훈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훈련을 보면요. 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째 단계를 보면 눈썹을 움직여서 그 주위의 근육을 다 부드럽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눈썹을 위로 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시죠?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동자를 아래, 위, 좌우로 움직이셔서 사실 이렇게 눈동자를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혹시 눈이 나쁘신 분들 근력 운동 있다라는 거, 안구 운동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구 운동을 하다 보면 눈에 근력이 생겨서요. 조금 노안으로 가는데 조금 뭐랄까 지연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본인의 눈에 잘 맞으면 눈도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입하고 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입을 크게 벌리고 또 오므렸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우리 입 주위의 근육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탄력이 생겨서 특히 여자분들 피부에 탄력이 있다면 참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음악 시간 있으시죠? 학교 다니실 때 그때 아마 노래를 하기 전에 발성 연습이라는 걸 하셨을 겁니다. 발성 연습은 무엇로 하셨나요? 보통은 아, 에, 이, 오, 우로 하시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 에, 이, 오, 우를 큰 소리로 아 할 때 아 해서 사실은 목젖이 보이도록 힘줄이 당기도록 아주 크게 하셔야 되고요. 에 하실 때도 이 하실 때도 양쪽 입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정도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오는 가장 작게 우는 입술 앞으로 쭉 정말 더 이상 뺄 수 없을 정도라고 느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성 연습으로 워밍업을 하시게 되면 얼굴에 입과 뺨이 아주 부드러운 근육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 우리가 스마일은 어떻습니까? 눈웃음과 입웃음이 같이 해야 되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그 중간에 있는 코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 그 중간에 있는 근육, 코를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콧등을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2박자 하시면 좋은데 한 박자에 위로 올려서 코에 주름을 잡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코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근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턱은 약간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있는 힘껏 세포가 터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힘있게 해주셔야 되지만 이 턱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여기서 힘있게 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턱이 빠지게 되고 여러분들 턱이 한번 빠지면 평생 빠진다고 하죠. 조금 있으면 여름이라 수박도 드셔야 되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턱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아래턱을 좌우로 하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요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3분만 투자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부드러운 미소를 위한 근육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정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흔히 요새 우리가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얼짱. 반드시 얼짱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표정 관리에서도 이제 프로가 되시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죠.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드려도 전 지나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든지 간에 이 아름다운 미소까지 수반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웃는 분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저절로 나도 미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짓고 있다면 그렇죠. 상대방도 같이 전염이 돼서 아까 제가 감정이입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웃는 모습이 될 것이고 서로 간에 오픈마인드가 돼서 성공적인 대화의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들 내 얘기도 다 들어줄 것 같고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을 느껴지시죠? 바로 그 느낌을 상대방도 나에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리 봐도 웃는 모습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워서 우리가 웃으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호르몬인지 아시죠? 예, 바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즐거워서 웃으면 엔돌핀이 100% 분비가 되지만 내가 즐겁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이 좋은 호르몬이 한 90%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겁지 않더라도 억지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웃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근육은 내 거지만 표정은 내가 볼 수 없으니 남의 것이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상대방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내 건강에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조일 근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루에 15번 정도 웃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하루에 3번만 크게 웃으면은 아침에 조깅을 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웃으면 우리가 몸에서 위산 과다가 이렇게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위산 과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유 배달부 얘기 아시죠? 우유를 아침마다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미소를 지어서 보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2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미소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표정 관리 그래서 상대방한테 또 호감을 주는 거 여러분 쭉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소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바라보는 이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미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실 때 이 미소 또 같이 하신다는 건 무조건 사람을 보고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특히 대화를 하실 때도 미소를 꼭 잊지 말고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미소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미소 짓고 계시지요? 예, 저도 미소를 짓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소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하고 어느 순간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실까요? 자, 웃고 사는 비결입니다.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원래 웃으셔야 되고요.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으셔야 되고요. 수요일 날은 좀 수수하게 웃으시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웃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일주일의 중간쯤 되면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3, 4시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 중에 중간, 목요일 정도가 된다면 참 몸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웃다 보면 엔돌핀도 나와서 또 다른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입니다. 그 토요일 날은 어떻게 웃으셔야 돼요? 토실토실하게 웃으시고요. 자, 일요일 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말인데 일어나자마자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웃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요, 이 표정의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자, 호감을 주는 표정의 연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2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해주시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미소,
아마 상대방과 윈윈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는요, 말의 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린다면, 한 선비가 노새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중간에 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냥 가기가 좀 못해서 장님을 이제 말에 태우고, 그러니까 노새에 태우고 이제 같이 가는데, 다 목적지까지 와서 그 장님이 그냥 내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는 않고, 당신은 틀림없이 지금 타고 있는 말에 3번 방귀를 끼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무심결에 가는데 이 노새가 방귀를 꼈습니다. 그랬더니 좀 갑자기 평상시에 자주 노새는 방귀를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 장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지 왠지 좀 이렇게 이렇게 찝찝하다고 해서 이게 방송용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방귀를 끼지 못하게 돌멩이를 딱 주워서 방귀를 끼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길을 가는데 이 노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귀를 자주 끼는 그 가스가 많이 차나 봐요. 그래서 조금 있다 갑자기 그냥 큰 소리가 팍 하고 났습니다. 가스의 힘에 의해서 이 돌멩이가 날아가는 소리였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더 아주 가장 단단한, 아주 크고 확실한 돌로 단단하게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막고서 가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혹시나 이 방귀마저 끼면.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노새에 잘 막혀 있는지 하면서 이걸 얼굴을 대면서 잘 막혀 있는지, 돌멩이가 잘 있는지 이렇게 만져보는 순간에 이 가스가 지금 분출되지 못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손으로 건드리다 보니까 이 노새가 참지 못하고 가스를 밖으로 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멩이가 날아가면서 이 선비의 이마에 정통으로 급소에 맞아서 선비는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찮은 말 한마디라도요. 그것이 자기 암시가 된다면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의 힘에는요, 첫째,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에는 견인력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되면 그 말이 성취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이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소를 왜 지어야 되느냐? 무조건 지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소는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고요. 선순환,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나의 기분까지도 좋아지게 되고 또 그래서 상대방까지 기분이 좋아져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미소의 악순환을 보면 내가 미소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 기분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소의 악순환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선순환만 기억하셔서 아주 밝은 모습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은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소리와 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제스처,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